자, 들어오셨습니까? 우리 가족 여러분. 자, 7번째 유튜브 전용 방송 사반 가족회의를 시작합니다. 예. 저 변호사님. 이제 떡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궤도권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보니까 제목 장사 같아요. 그런 말씀. 내용이 제목 장사에 이제야 이제 진가를 알아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목도 좋고 그렇죠. 내용도 좋고 그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시청해 주시는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박 변호사님이 첫 방송 다시 보기 조회수가 몇 만 안 나오니까 야 이거 니들 컨셉 잘못 잡은 거 아니냐 좀 되게 실망하시더라고요. 실망했습니다 사실. 예. 근데 지난주부터 네. 가자 막 유지가 좀 돼야 되는데 제가 조금 분석을 해봤어요. 예. 분석해봤는데 일단은 제목이다. 제목이다. 일단 제목이었다. 알겠습니다. 네, 진짜 재밌다고 느꼈습니다. 주변에서 물어보시는데 권일용 교수님도 지난주부터 들어오셨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오윤승 교수님이 유튜브 이제 들어가서 볼 거다 재밌다고 들었다 하면서 본방송 끝나고 유튜브로 들어가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되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마 지금 댓글창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고 자, 윤성희 형, 일용이 형 다 불러야죠. 일룡이 형 할 때마다 자꾸 김수민 씨가 생각나요. 알겠습니다. 그게 네. 중요한 게 아니죠. 자, 일단 뭐 시간은 없고 드릴 말씀은 많고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 미처 본방에서 다 소개해드리지 못했던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댓글을 소개해드리는 사반 다시 보기 시간입니다. 이땐 박수 안 치는 거예요. 칠라 그랬죠? 안 쳤어요.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자, 홍지용 기자. 네. 본방에서 댓글. 어떤 댓글들이 나왔는지 하나하나 소개해 주시죠. 우선 댓글 중에서 한강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손정민 군에 대한 댓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댓글 위주로 먼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베로니카 하온수아님께서 그 진실을 밝혀달라고 했다. 친구가 범인이라고 단정한 적은 없지 않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양한마리님도 사반 가족회의에서 이 사건 자세히 다뤘으면 하고 해주셨습니다. 본방송에서 약간 시간 분량해서 못했는데 편하게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뭐 이건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제가 이제 군 검찰에서 있었는데 이제 사실은 유족 입장에서는 뭐 유족이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부분을 계속 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봐줘야 돼요.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증거의 배분이 얼마 정도 되느냐. 뭐 이 사건하고는 조금 관계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자살이냐 타살이냐 이런 문제들이 항상 많이 거론이 됩니다. 극단 선택이냐 아니냐 할 때 극단 선택의 증거가 10개인데 예를 들어서 뭐 이 자살의 증거가 10개인데 타살의 증거는 뭐 한 100개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타살이 맞는데 자살만 계속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도 사실 그거를 좀 보고 판단해야 되고 지금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뭔가 단정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뭔가 의혹의 점은 있지만 그 의혹은 유족으로서는 당연히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경찰이나 공권력이 수사기관이 그걸 밝혀야 되는 걸 맞는데 지금 단계에서 뭔가 지금 그 친구가 뭔가 큰 어떤 혐의가 있는 것처럼 보도가 되고 뭐가 되는 거는 조금 저는 그건 좀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된다. 전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사건 사실 잘 모르고 되게 관심은 갑니다. 그렇지만 쉽사리 제가 어떨 것이다라고 추측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이 그 부분 때문에 있습니다. 그렇죠. 뭐 저는 변호사님 말씀도 동의를 합니다만 또 이제 아버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친구의 행동이 약간 조금 그렇잖아요. 부자연스럽죠. 부자연스럽긴 조금, 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만약에 홍 기자가 비슷한 그 친구의 입장이라면 어땠을 것 같아요? 만약 저라면 그러니까 이게 자기 자신에게 대입해서 생각해야 되잖아요. 저라면 만약 친구가 갑자기 없어진 것 같다. 4시 오늘 반쯤 같이 일어났는데 있었던 친구가. 같이 술을 마셨던 친구가 없어졌다. 그러면 전화를 해보고 근데 전화기도 바뀌어 있었던 상태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화기가 바뀌어 있으니까 이건 문제가 크다 생각해서 근처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부모님도 부르고 아예 좀 빨리 신고를 해서 다 알 수 있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 점에서 왜 이렇게 됐을까? 거기에 대해서 2시간의 의문점이 납니다. 보시고 댓글 중에도 맞아요. 그런 말이 있었어요. 김정혜님께서 저도 자식을 키우지만 술 먹고 새벽에 들어오면 조용히 방에 들어가서 자는데 갑자기 주머니를 뒤져서 바뀐 핸드폰을 찾고 같이 나가서 친구를 찾아러 나가자고 하는 것이 좀 이런 부분이 좀 이상하지 않냐 이런 취지로 댓글을 남겨주셨거든요. 사실 뭐 그 부분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막 많은 사건들을 하다 보면 모든 것을 이제 합리적인 어떤 사고 방식을
대입해서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예. 나라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렇게 했을 것인데, 근데 사실은 뭐 술이랑 부분, 알코올이라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 개인적인 특수한 사정들을 계속 고려해야 되고, 지금 단계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뭔가 예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전 아직까지는 없다. 아직까지 예. 없고, 그래도 이제 정말 좋은 부분은 휴대전화가 발견됐다는 게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그러니까요. 보거든요. 예. 그 안에 있던 내용들이 포렌식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휴대폰을 2개를 이게 부러뜨렸다고 해요. 예, 박살나 있다고. 박살나 있다고 예, 하고 손씨 침수됐다 아버지가 그러면 사실상 포렌식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예. 포렌식이란 건 이 갈등 과정이라든지 그 직전에 두 사람의 문자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일단 포렌식에서 그 본인의 전화기가 맞는지 그 친구의 전화기가 맞는지도 네. 밝혀야 할 내용인데 박살나 있기 때문에 포렌식 과정에 좀 시간이 걸릴 상당히 것으로 어려울 것 보입니다. 같습니다. 일단 이 아버님 같은 경우, 이 손군의 손 씨의 아버님 같은 경우도 처음 지난주 아까 제가 방송에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지난주까지만 해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맞습니다. 하셨는데 네. 이 친구의 이 약간 이 반응이 조금 기대하셨던 것과는 좀 달랐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예. 안 왔던 부분도 조금 마음에 예. 언짢을 수 있고 그러니까요. 변호사 선임됐던 부분도 언짢을 수 그렇죠. 있고 뒤늦게 왔는데 작은 아버지가 왔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언짢을 수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오늘 인터뷰는 100% 저는 그쪽이다 이렇게 예, 말씀을 예, 하신 예. 것 같아요. 그렇죠. 1%가 뭐 실족이면 말씀하신 거 봤을 때는 아마 경찰이 그쪽에 주안점을 두고 이제 하는데 제가 계속 우려하는 건 딱 그 부분입니다. 이게 계속 몰아가기로 해가지고 그런 뭐 그건 이거 당연히 지금 좀 드러나면 조심해야죠. 없다고 예. 보는 게 추측이 부분밖에 없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결정적인 뭐가 나오지 예, 예. 않기까지는 좀 이렇게 언론에서도 좀 잠잠해야 되지 않나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홍 기자 다음 댓글 네. 소개해 주시죠. 댓글 이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말한 내용에 대해서 박혜인님은 아버님의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프다. 그러니까 손 씨의 사건에 매일 검색하게 된다 이렇게 남겨주셨고 따뜻한 망고주스님도 아버님의 마음이 이해가 간다 그렇게 남겨주셨어요. 대체로 공감하는 댓글들을 그 많이 고일 조금 하기 남겨주셨습니다. 저도 저 아이가 고등학생입니다. 예. 그렇게 문자도 안 해요. 아들이 근데 진짜 너무 그 아들이 그러니까. 사랑해요 이런 문자 보면서 제가 이 눈물이 부자 관계가 일반적인 정말 그 약간 그러니까요. 그런 딱딱한 관계가 원래 아니더라고요. 고등학생 아들 뭐 대학생쯤 되면 아빠랑 저도 뭐 아버지 돌아가셨지만 전화하면 딱 한마디예요. 밥 얼마 먹었냐? 필요하노? 밥 먹는 전화하면 돈 필요할 때 전화하는 거거든요. 아버지한테. 진짜요? 저만 그런가요? 지금 어머님 보고 계시죠? 어머니는 자주 통화를 하는데 예. 근데 저렇게 문자를 이제 아빠 최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너무 마음 뭐 제가 목이 메어서 그래서 딱 방송할 때 본방에 제가 말을 거의 안 했습니다. 예, 사실 말하기도 좀 그렇고 하여튼 그 마음 아픈 거는 우리가 충분히 공감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버님 말씀처럼 저희도 진짜 빨리 진실을 좀 알고 싶습니다. 알고 싶어요. 자, 홍 기자 넘어가죠. 네, 다음 소개해드릴 댓글은 아까 햄스터를 죽인 펫시터 아하. 사건 말씀드렸는데 여기 댓글들이 좀 흥미로운 댓글들 그리고 좀 지적하거나 약간 또 궁금하다고 하신 댓글들이 있었어요. 김상민 님이 전에 진돗개를 입양받고 그 진돗개가 나중에 개소주집에서 발견됐다. 아이고. 그 사건이랑 이 사건 똑같은 사건 아니냐 본질적으로 야.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김봄님께서 애초에 지방에 가려고 일정 잡아놓고 펫시터로서 일을 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거 사기죄 아닙니까? 라는 댓글도 남기셨어요. 독특해요. 근데 솔직히 황당한 말씀드리면 인간이 아주. 처벌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방송에서는 제가 동물보호법위반이 성립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방송에서 지금 거짓말 거짓말 아니고요. 거짓말 할 건 아니죠. 저의 바람도 좀 포함이 된 그렇죠, 거고요. 그렇죠. 이게 그냥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죽였을 때 성립하는 게 아니고요. 학대를 해야 됩니다. 도구를 이용해서 학대하거나 아니면 같은 종류의 동물이 보는 데서 죽이거나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맞아떨어야지만 동물보호 위반이 되거든요. 학대 행위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저 사람 분명히 그냥 죽었다. 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분명히. 당연하죠. 그러면 범죄가 안 돼요. 그게 안 안 된다고요? 됩니다. 그냥 죽었다고 하면 범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전에 잔인한 방법으로 죽여야 초등학교 돼요. 앞에서 나라라 병아리들 병아리. 1974년도. 어? 나라라 병아리. 내가 아주 1994 어릴 년도. 때. 넥스트. 넥스트. 예. 그 노래 나온 노래. 삼집? 모를 거예요. 홍지은 기자는 아예 모를 거예요. 우리는 같이 알잖아요. 넥스트 다음 넘어갈까요? 뭐 이럴 걸요 아마. 넥스트 모르죠? 넥스트 노래는 못 들어보고 넥스트는 나보다 더 넥스트는 아죠. 작은 넥스트는 내 아는데 친구. 노래를 병아리. 충격적인 예, 소식 순간. 제가 하나 공개하겠습니다. 네. 우리 홍지영 기자의 어머님이 지금 어머님 방송 보고 계시나?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뭐 유튜브 어머님이 전 KBS 아나운서.
그 외모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이거 아나운서는 아닌 거. 아, 그렇습니까? 아니, 홍 기자가 지금 죄송합니다. 시력이 안 좋아서 저런 안경을 쓰고 있어서 그렇지. 네. 딱 진짜 이런 안경 쓰고 있으면 너무 멋있어. 그렇습니까? 예. 안경장갑 벗어야 될까요? 놀랍습니다. 아니, 벗고 그냥 쓰고 있어. 그냥 할까요? 쓰고 알겠습니다. 있어. 말을 너무 잘해. 그러니까 피가 있나 보네. 네. DNA의 힘이 피가 되니까. 있는 것 같네. 자, 근데 그 재미없다 그거. 다 나온 거 아무튼 같아. 아무튼 뭐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한테는 이 동물이 아니라 가족인데 범죄가 일어나서 그런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셨고요. 저는 아까 네. 방송 중에 얘기를 했지만 저는 DNA인데 예. 동물이 너무 무서워요. 아, 진짜. 큰 거는 커서 무섭고요. 작은 것들은 내가 잘못 만지면 손대면 턱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현철이입니다. 1988년. 봉선화 연정. 예. 이런 것 좀 걱정되는데 이거가 저희 고등학생 아들도 저랑 똑같습니다. 큰 동물이 오면 기겁을 하고 작은 동물이 오면 못 만져요. 그런 사람도 사실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생명을 되게 존중하고 되게 좋아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홍 기자. 네. 지금 안경을 벗어달라는 이 말씀이 많이 벗어달라는 나. 댓글이 한번 벗고 가자. 잠깐 벗을까요? 벗고 가자. 벗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자. 네. 잘생겼다. 진짜. 잘생겼어요. 잘생겼어. 왜 경고 왜 울리나요? 자, 왜죠? 빨리 다시 쓰고요. 네, 저도 한번 쓰겠습니다. 벗을까요? 예? 다 한번 벗어볼까요? 아니 그냥 쓰고 다 같이 계세요. 벗을까요? 다 벗어봐요. 아니, 예, 다 형까지 같이 벗으면 벗고 저도 벗어야 인증샷 한번. 되니까. 이거는 좀 그냥 오늘 방송 끝낼까요 여기서?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거 하나만 짧게 갑시다. 댓글 지금 방금 전에 그 이인경님께서 안경 두께가 미모를 가리는 것 같다. 그리고 오늘도 무사히님이 잘생기셨다고 생각했다. 자, 그 이렇게 박 변호사님 있잖아요. 네. 그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되세요? 무슨 일정이요? 예? 아니 그냥 화제를 돌리고 싶어가지고. 자, 이거 할 얘기 없어요? 끝났어? 일단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법에서 니거 알고. 오늘 법에서 하나만 오늘 하나만 빨리, 하겠습니다. 빨리 해. 그 알바생 성추행한 저 알바생이 세상을 떠나는 사건 나 때문에 진짜 또 댓글이 나 욕하고 많았어요. 싶었어 진짜. 지금 이거 방송에서는 방송이라 말을 못했지만 하승성님이 달아주셨습니다. 아이씨, 오늘따라 얘기해야 돼. 모범 택시 부르고 싶은 사건 많네요. 이러면서 모범 택시 택시 달아주셨는데 태워야 됩니다, 저거. 그러니까 내 남해 방송사 드라마를 해서 말은 못했는데 모범 택시 진짜 재밌더라고요. 솔직한 말로 로스쿨보다는 조금 더. 나 로스쿨 좋다. 로스쿨도 재밌긴 아니, 하더라고요. 로스쿨 왜냐면 저희가 또 그쪽 직업이다 보니까. 로스쿨 못 봤어. 제가 직업이다 안 봤어. 보니까 그것도 막 괜찮긴 한데 택시가 조금 진짜 더 모범 택시 나 몰아서 봤잖아요. 괜찮습니다. 예. 이재훈. 와. 근데 이거가 나쁜 게 저는 증거가 없다는 걸 이용한 것 같아요. 이거 까딱하면 무죄도 가능했어요. 진짜. 왜냐하면 물증 자체가 유서밖에 없고 유서가 약간 애매하게 적혀 있었다 그러면 아마 신빙성, 증거재판주의거든요. 합당한 증거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빠져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아마 재판부에서도 그래도 요 증거 신빙성이 있다라고 본 것 같아요. 우리 실제로는 일기장을 내서 확인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망록 일기장. 근데 이 피고인 입장에서는 그 일기 자기 혼자 쓴 거지 뭐 뭔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일기를 거짓말로 쓴 사람 잘 없어요. 그런 것들 해가지고 입증하는 경우도 상상 왕왕 있습니다. 자, 레이첼님이 네. 변호사님 싱글인 거 사실이에요? 아까 고등학생 아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와이프 있습니다. 안에 있고요. 예. 여보 사랑해. 네. 이거 보고 있어요 여보? 안녕. 지금 빵 터졌어 안에 지금 부쪽에서. 자, 그런데 말이죠. 다 끝났죠? 끝났습니다. 저 진짜 그 업주 40대 업주 진짜 욕하고 싶은데 진짜. 욕해요. 이 개나리. 이 신발장. 개나리인데 왜 사이렌을 울려요? 시벨리안 허크스. 알겠습니다. 십장생. 예. 자, 여기까지 하고 말이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내일 사건 반장에서 다룰 수도 있을 법한 사건들을 모아 소개해드리는 내일 모레네. 자, 사반 미리 보기 지금 자막 나가고 있죠? 사반 미리 보기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뉴스. 이거 정말 충격적입니다. 남편 원정 성매매로 성병 옮아 시어머니 폭행한 며느리.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아니 사건이 그러니까 남편이 잘못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무언가 성병을 아내에게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내의 그 다음 행동, 아내가 시어머니에게 복수를 했어요. 사건을 보면 그러니까 황당합니다. 이것 때문에 재판까지 갔어요. 남편이 해외에서 성매매를 하고 성병을 옮겼던 사실을 처음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찾아갑니다. 집을 찾아가서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리고 때리고 휴대전화를 부수고 폭행을 했어요. 침도 뱉고요. 그리고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남편한테요. 그래서 지금 시어머니 때리고 있다 하면서 내가 니네 엄마 때리고 있다. 그래서 영상통화로 보여주는 세상에. 거죠. 그 장면을 보여주면서 윽박지르거나 말을 했고 그다음에 결국에는 이 자식
자식을 이렇게 뒀으면 벌을 받아야 된다 하면서 무릎 꿇고 비리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내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게 뭔 좋아요? 사실은 요거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폭행의 동기가 주된 동기는 이걸 수 있지만 이 동기가 이걸 하나 뽑았을 것 같아요. 고부 갈등이 트리거가 저는 그래 봅니다. 이게 트리거가 그렇죠. 됐다? 당연하죠. 이거 하나만 보면 이혼 사건을 보면 뭐 부정행위 때문에 이혼한다?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게 트리거 방아쇠가 돼가 하는 건데 남편이 성매매해서 성병 오르는 거 화가 났는데 그 전에 시어머니하고 고부 갈등이 꽤 있었을 걸 보여요. 그것 때문에 얘기하다가 언쟁에서 존속 폭행으로 갔지 않을까, 협박 존속 협박으로 그렇게 좀 해석하는 뭐 게 그렇다고 해서 아니, 잘했다는 거 아니고요. 그렇죠. 잘했다는 거 절대. 남편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며느리죠. 며느리도 문제. 이 80대예요. 자신은 57살이고. 아이고 그럼 뭐 일방적으로 그렇죠. 무자비하게 폭행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왜 알겠습니다. 엄마한테 시어머니한테 아무리 그럽니까? 그래도 시어머니에게 그러니까 폭행을 그러니까 힘을 쓰면 안 되는데 그렇죠. 나이 드신 분에게 아니 지금 뭐 가족 했던 건 여러분들도 아닐까. 오음에 막 이러시면서 지금 뭐 이런 개나리 막 지금 이러고 계세요 지금. 자 일단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현재 압도적 1위 논란 속 서예지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네, 지금 서예지 씨에 대해서 야 이거 무슨 소리예요? 그 정확히는 백상예술대상 있죠. 우리 JTBC 예, JTBC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JTBC에서 네. 13일에 중계합니다. JTBC 채널을 통해서 맞아요, 방송합니다. 맞아요. 근데 우리 노나요? 13일요? 아 그 밤에 하지. 밤에 합니다. 그래서 밤에 집에서 보면 됩니다. 사건반장은 아니, 난 노는 줄 사건반장으로 알았어. 봐주시고 낮에 그래서 보여요? 아니, 갑자기 하기 백상예술대상 많이 싫어지네. 봐주시고요. 중요한 사실은 이 백상예술대상의 인기상 부문 투표가 있어요. 그런데 투표 1위가 서예지 씨입니다. 오, 서예지 씨가 진짜요? 지금 그 앱을 통해서 한 명당 하루에 뭐 3표씩 투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진행된다고 하는데 여자 연기자 부문에서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표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다른 후보들을 지금 뭐 와. 1000표 이상 제치고 11,000표 이상 득표를 했다고 해요.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오후 10만 2시 30분 기준 10만 표. 서예지 씨가 10만 클릭. 10만 표는 10만 표. 제가 숫자를 잘못 봤습니다. 예, 예. 와. 10만 표니까 그러니까 지금 표 차이가 얼마인지 대충 보이시죠? 만 단위로 표 다른 차이가 나는 겁니다. 후보들하고 압도적인데요. 비교해서. 압도적이네요. 예, 예. 예. 왜 이렇게 투표했는지 투표자를 알 수는 없지만 아니 뭐 신기하네요. 이제 이거는 뭐 이거 뭐 이런저런 의혹 나왔을 때하고는 완전 분위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를 무슨 조직적으로 뭐 이걸 받아가지고 클릭하고 하기는 사실 쉽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예. 결국은 인기가 참 뭐죠 이거 사이코지만 뭐 드라마. 그 인기가 그거는 대박 쳤잖아요. 상당히 좋았지 않을까. 뭐 사실은 연예인 중에 좀 이 사생활적으로 구설수에 오른 연예인들 꽤 많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 중에 연기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로 자기 어떤 이미지를 회복한 사람들 꽤 있었거든요. 서예지 씨도 지금 아주 그런 상황으로 보는 게 좀 맞지 않나. 어쨌든 간에 뭐 연기는 잘하는 거는 근데 그런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까 드라마가 사이코지만 괜찮아? 예. 그래서 연기를 잘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딱 맞아. 아유, 이거 말하면 안 되나? 아니, 맞아 그러니까 뭐 그런 떨어지니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워낙 연기가 특출나서 이건 뭐가 됐든 인성이나 그런 걸로 투표하는 게 아니라 그 작품 그 작품의 안으로. 사이코니까. 사이코지만 괜찮잖아요. 지금 일부러 실수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실수했어요. 에? 사이코지만 그렇나요? 일부러 실수했어요라고 아니라니까요. 했던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 일부러 실수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러니까 전 좋아하는 제일 서예지 씨. 그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어쨌든 작품을 작년에 어떤 작품을 찍어서 뭐 좋은 연기를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서 투표를 하셨을 수도 있지만 네. 서예지 씨가 그 자체로 지금 논란의 주인공이잖아요. 계속해서 입장문을 내고 있지만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으니까 지금 보시고도 투표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이런 글들 많이 올려주시거든요. 댓글들이 계속 수시로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데 만약 이렇게 되면 검색해서 댓글 뭐 이렇게 보시고 투표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면 진짜 백상예술대상 검색해서 들어가서 1등 투표해서 진짜 1등 되면 나오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공식 석상에 백상예술대상을 계기로 모습을 드러내시게 돼요. 그럼 각종 논란에 대해서 스포트라이트가 이어지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더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뭐 이런 말 하기 좀 뭐 그렇게 해서 나와라. 그렇죠. 나오라는 나오라. 무언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 아닌가라는 추측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추측입니다. 당신 개인적인. 얼굴 예. 좀 보자. 그렇죠. 얼굴 좀 아하. 보자. 뭐 상 주는 자리니까 이거 뭐 거절할 수도 없을 거고 나와봐라 그것도 얘기 하는 되네. 뭐 이런 식의 어떤 메시지를 투표의 형태로서 주는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맥락에 생각이 맞진 들어요. 않지만 뭐 제 친한 친구 김숙이 지금 꼴찌 같아요. 김숙 씨. 꼴찌 같아요. 저희 후보에 좀, 계신가요? 좀 찍어주세요. 저라도 가서 해야 될 것 같네요. 전화. 아이고, 아니, 지금 이 시간 없어 안 돼. 이 시간에 녹화가 항상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꼴찌. 좀 찍어주세요. 진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가보죠.
자, 선배님 처벌 원치 않아. 고대생들 동아리방 숙식 선처 부탁. 요거 봤나 봐요. 저희가 했잖아요. 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뭐, 그때 예. 방송에서 그때 야 고려대 요즘 분위기 달라졌다 막 이랬잖아요. 저도 고려대 잠깐 다녔었거든요. 예. 석사 과정을 거기서 해가지고 그때는요 고려대라면 정말 어디 있는 사람이라도 환영을 해줬었어요. 자, 제가 짧게 예. 좀 소개를 해드리면 고려대를 졸업한 선배가 느닷없이 어떤 동아리방에서 혼자 숙식을 그렇죠. 해결하고 있는 걸 후배가 발견을 하고 발견했죠. 너 누구야? 막 이래서 신고를 그랬더니. 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신고해서 고려대 선배였다. 선배는 맞고 어. 다만 그 동아리방 사람은 아니었고 그렇죠. 어쨌든 숙식을 한 건 맞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잡히고 나니까 사연이 전해졌나 봐요. 그래서 신고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경찰에 구두로 의사도 밝히고 제출도 하고 동아리 연합회까지 선배의 아이고야. 처벌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밝혔다고요. 확실히 좀 분위기가 착 이거가 사건 반영 좀 봤을 가능성도 있고 저는 좀 이게 좀 매정하잖아요. 즉결 심판에 넘긴다고 하는데 사실은 저희 때 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저희 학교에는 뭐 진짜 우리 선배들 수두룩 빽빽했습니다. 법대 제가 법대 나왔는데 법대에 진짜 막 장수생이라 그래 고시생도 아니고 10년씩 20년씩 하시는 선배들. 경북대? 예, 경북대학 제 법대 나왔는데 수두룩 빽빽합니다. 맨날 팩 차고 있고 저 앞에 쫙 써가지고 그러니까 뭐 교수님하고 동갑 교수님하고 동기면 동기. 동기인 분이 한 막 명은 기타 교수인데 치고 한 명은 아직 있으면서. 팩 차고 있어요. 예. 예예예예예예 너의 침묵에 뭐 그런 거 부르시고. 메마른 나의 이런 노래 알겠습니다. 불러가면서요. 좀 봐주십시오. 자, 아무튼 뭐 이건 뭐 이렇게 하면 잘 마무리 되겠죠? 네, 잘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직결 심판이니까 뭐 크게 처벌받지 않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 빌 게이츠, 멜린다 부부 27년 만에 파경. 와, 진짜 이거는 정말 해외 톱 이슈 아닐까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27년 만에 이혼한다. 그래서 이혼할 사건이 지금 보도가 되면서 그러면 이 결혼 생활 끝내면 서로 재산을 분할하잖아요. 그 재산이 각각 얼마가 될 것이냐 이걸 가지고 그게 갑론을박 궁금한 이어지고 거죠. 있어요. 예. 지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이무재 씨가 이혼을 하면서 예. 이부진 많- 호텔 신라 사장. 예, 많이 이부진 사장하고 하면서 그렇게 많이 받지는 못했어요. 우리 일반인이 봤을 때는 상당히 백 많지만 몇십억 정도였다던데. 일반인이 봤을 때 많지만 예. 청구액이 뭐 10조 이상이 몇 조가 됐었거든요. 2조인가 그랬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2조를 청구했는데 100몇억 받았으니까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아마 합의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재산 분할이 반반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반반? 네. 아마 그러면 70조? 그랬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 그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도 그 아내와 이혼하면서 40조인가요? 맞아요. 절반에 이르는 금액을 분할했잖아요. 그래서 회사가 쪼개진단 말이 나오고 아마 상당 그 저 이름이 멀린다예요. 이름 몰랐는데 멀린다. 저 사람 부호 순위에 올라갈 것 아, 같습니다. 올라가죠. 예, 올라갈 것 같아요. 아니, 변호사님, 네. 궁금한 게 정말 그러면은 회사 경영권, 뭐 자기 재산 그렇게 막 거의 반띵이 돼가는 걸 막 감수하고서까지도 저렇게 이혼하는 건 정말 싫어서 그런 걸까요? 아, 저는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실은 너무나 많이 뺏길 것 같으면 그냥 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요. 저는 그래서 아니 그냥 각방 쓰고 뭐 별거를 별거 하든지. 하고 뭐안 보지요. 어. 안 보고 뭐 쪽지로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애 통해서 야 엄마한테 뭐 전해라. 밥 좀 먹으라 그래 뭐 이런 거 얘기. 변호사 보내고. 나 왜 이렇게 잘 알지? 나 결혼도 결혼도 안 안 하신 했는데. 분이 잘하시네요. 네. 그럴 수도 있는데. 사랑과 전쟁을 많이 봐서 그래요. 네.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이 부부 이건 뭐 이렇게 말하면 조금 맥락 맞진 않은데 어차피 안 모범적인 것 가요, 같아요. 빌 게이츠. 모범적인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나누는 게 맞죠. 나누는 게 맞고 이렇게 몰래 사랑이 근데 27년 정도 계속 사랑하는 부부도 있지만 또 저기서 이혼하기도 좀 애매해요. 저런 요즘 근데 사람들. 황혼 이혼 많이 하지 근데 않습니까? 저 정도 살았는데 또 두 사람이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선택을 했다는 건 자신의 삶이 더 중요하고 아하. 재산이 중요하지 않고 아메리칸 이런 뭐- 스타일. 그렇죠. 이런 것들을 외부에 보여야 되겠다. 라는 어떤 그런 게 있지 않을까. 또 제가 알기로는 뭐 빌 게이츠라든지 멀린다라든지 이 사람들이 다른 어떤 애인이라든지 있다는 얘기는 못 들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아니 나올 수도 있어. 뭐 있으면 그렇죠. 오히려 이해. 아 이해. 제가 한국 변호사 입장에서 만약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오히려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아메리칸 스타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지금 막 빠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 자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자 마지막 순서는 우리 일상 속 소소한 얘기를 콕 집어 다뤄보는 사반 가족회의 오늘의 안건입니다. 그 주제는 놀라지 마십시오. 10대 여자친구와 모텔 못 가서 화났정.
이게 야 진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페이스북 익명 커뮤니티인 대나무숲이라고 있죠. 한 대학교의 대나무숲에 올라온 글이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는 10대 여자친구와 모텔에 가지 못해서 화나요. 이 내용이 실제로 적혀 있었고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내 여자친구가 고등학생이다. 대학교의 익명 게시판인데 내 여친이 고등학생이다. 이렇게 적었어요. 그 여자친구를 1년 전에 만났다. 고1이었는데 한눈에 반해서 그 여학생의 번호를 물어봐서 받았다. 나중에 나이를 물어봤더니 나이를 알게 됐다. 이렇게 적었어요. 그런데 1년 동안 사귀면서 좀 조심스럽지만 어쨌든 관계가 진전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트가 성인의 데이트와 다름없이 지금 똑같이 데이트를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의 문제의식이 드러납니다. 이 사람의 문제의식입니다. 좀 납득을 저는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그녀와 사랑을 나눌 장소를 찾기 힘들었다고 하면서 신분증 검사를 하면 모텔에서 나가야 돼서 힘들었다. 그래서 왜 10대와의 사랑을 할 때는 모텔에 갈 수 없냐. 이런 취지로 글을 남겼어요. 이 부분이 사실은 미성년자를 사귀었다는 것도 뭐 나중에 나이를 알았다 하더라도 그러면 끊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야 진짜 지금 예, 이거 아무리 하니까 그래도. 다시 반등을 하면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더 들어오고 예, 계세요. 또 정말. 하시네 이런 거를. 아니 이거 정말 저도 생각하는 게 길에서 번호를 물어봤잖아요. 이게 과외 선생님이라 그래도 미성년자면 너 성인이 된 다음에 생각하자라고 하고 끊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당연하죠. 그 앞날을 앞둔 저 중요한 입시도 있고 여러 가지로 아직 성숙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학생인데 뭐 남학생이나 여학생인데 미성년자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성인인 대학생으로서 그런 점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앞서셨어요 이분은. 자 너무. 퍼플앤블루님 미친 딱또 저 미성년자 미친. 좀 저는 사실 이거 아메리칸 스타일? 아니요. 코리안 스타일입니다. 코리안 스타일. 제구 스타일. 해보세요. 성인이 될 때까지 19세 이후까지 이게 법이라는 게 이게 획일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 따라 19세인데, 아니 18세인데 30세 같이 보이는 사람이 있고요. 18세인데 12세 같이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법이라는 건 획일적으로 기준을 꺼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19세부터 성년이고 19세 밑으로는 미성년자 해놓은 거예요. 그렇죠. 뭐 우리 양원보 우리 진행자처럼 조금 들어 보이는, 안 들어 보이지만 더 성숙해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내 여자친구는 되게 성숙한데 왜 그거 막느냐? 그래 따지면 법이라고 하는 게 필요가 없습니다. 이 법이라는 거는 평균적인 나이를 19세를 지금 둔 거기 때문에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지켜줄 수밖에 없는 거고요. 10대 여친이 암만 막 이게 되게 막 성인스럽다, 뭐 성숙돼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킨 다음에 그 이후에 많이 가십시오. 그 이후에는 많이 아니 뭐 누가 뭐라 충분히 그래요? 가십시오. 충분히. 아니 근데 그거 조금 못 기다려서 저렇게 화나쩡 뭐 이러는 거예요. 자, 이 관련 기사에 달린 네. 댓글 제가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지금은 이해 안 가지? 야, 근데 나중에 시간 지나서 네 딸이 여고생일 때부터 숙박업소 가서 남자랑 연애질하는 거 상상해 보면 너 바로 이해가 갈 거다. 너가 좀 불편하다고 세상 질서가 다 이상한 거 아니다. 저 진짜 이거 딱 공감 갑니다. 아이를 생각하면요. 저도 중학생 딸이 있습니다. 상상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는 뭐 부모님 생각은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조금 대입해서 좀 이해를 해달라라는 말씀을 뭐 또 이 댓글들 중에 뭐 어떠냐 범죄가 뭐 합의하에 성관계하는 건 범죄가 아닙니다. 뭐 지금 여고생이니까 아마 16세 이상 자라면 16세 미만자면 좀 달라질 수가 있지만 16세, 19세 합의하에 상관없습니다. 16세 이상. 예, 16세, 19세 사이에 이제 그 고등학생 정도 되는 아이들이라면 여성 피해자라 하더라도 합의하에 성관계가 된다면 문제가 없는데 뭐 위격, 속임수를 쓴다든지 위력, 뭐 유형력을 행사한다든지 그러면 범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오늘 법에 소개했던 사건처럼 식당 주인이 아르바이트생과 그래요. 이렇게 나 그 한다거나 이런 생각나더라고. 식으로 사실은 어떤 일이 있는지 자세히 적혀 있지 않아서 저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합의를 해서 사귀고 있다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사실 이 글만 가지고는요. 요즘 제가 말씀드린 그루밍이라는 말이 요새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이 그루밍이라는 거는 이 남성한테 꼭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글 쓰는 남성한테. 만약에 제3자가 봤을 때 이 피해자는 남자친구로 생각하지만 이게 길들여진 것이라고 보았을 때는 그루밍 성범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특히 미성년자는 그런 어떤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예. 본인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라도 성년 이후에 그런 어떤 것들을 하는 게 그루밍이라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제가 드리고 예, 싶습니다. 그래서 댓글에도 지금 행복한 향기님이 사랑한다면 성인이 될 때까지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 아하. 라는 댓글도 남겨주셨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신민경님이 내 딸, 내 아들 간수 잘합시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대학생 성인이 되어서 미성년자를 만나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 다 간수를 잘하자는 취지로 남겨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건 참
말로 표현이 안 되네요. 이거. 자, 이거 뭐 간단합니다. 하지 마. 그렇죠. 19세 이후에 매일 해. 많이 해. 많이 가. 아이고. 아이, 나 그러니까 또 울릴 줄 알았어. 미성년자일 그렇게 때 원하면 멈춰 19세 이거 해야 되잖아요. 19세 이후에 사랑하라고. 요즘 그 멈춰라고 많이 하잖아요. 뭘 멈춰?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와는 성희롱 멈춰. 예, 그럼 멈춰. 이렇게 그런가요? 많이 하던데 네. 알겠습니다. 멈춰 한번 필요한 시점 같았어요. 멈춰. 예.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내일 어린이날 방송 쉬고요. 목요일 날 다시 오겠습니다. 목요일 날 또 바로 우리 가족회의. 또 사방 가족회의 또 이어가게 되겠죠. 자,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